자, 오늘은 고대 한반도 북부를 호령했던 아주 강력한 왕국이죠. 바로 고구려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작은 부족 국가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엄청난 이야기, 그 핵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대체 국가는 어떻게 제국이 되는 걸까요? 굉장히 큰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힌트, 어쩌면 그 해답을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가 그렇듯이 그 시작에는 아주 특별한 배경이 있기 마련이죠. 고구려의 무대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긴장, 그리고 충돌. 이게 일상이었던 한반도 북부와 만주벌판. 정말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환경이 역설적으로 고구려라는 나라의 그 강인한 기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바로 전사들의 왕국 고구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기원전 37년에 세워져서 무려 700년 넘게 이어진 고대 왕국인데요. 이 나라의 정체성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심장에는 이게 새겨져 있었던 거죠. 바로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멈추지 않는 팽창. 물론 고구려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강대국이 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건국하고 나서 거의 200년 동안 정말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묶고 주변 세력과 계속 부딪히면서 아주 서서히 국가의 뼈대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나중에 있을 그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뭐랄까 길고 긴 담금질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고구려의 이런 독특한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쟁입니다. 고구려는요, 말 그대로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스스로를 강철처럼 단련시킨 나라였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들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한 중국 왕조들을 상대로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전술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볼까요? 상대가 교과서처럼 대규모 보병을 쫙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고구려는 지형을 이용해서 숨었다 나타나는 게릴라전, 그리고 빠른 기병으로 휙 치고 빠지는 전술로 맞서는 거예요. 특히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산성들인데요. 험준한 산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적들은 보급선이 끝도 없이 길어지고 결국 제풀에 지쳐버리게 만드는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스마트한 전술 덕분에 고구려는 숫자가 적어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번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하고 가장 공격적인 시대로 들어섭니다. 바로 위대한 정복군주들이 역사의 무대를 이끌었던 대팽창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한 문장, 여기에 당시 고구려가 품었던 야망이, 정말 어마어마한 야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키기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 땅을 되찾고 세상을 넓히겠다. 바로 이런 강력한 의지의 선포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야망은 절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자, 첫 번째 숫자 58.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광개토대왕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무너뜨린 성의 개수입니다. 재위기간을 생각해보면요, 이게 거의 매년 한두 개씩 성을 함락시켰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 무시무시한 기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숫자 1400. 이건 또 뭐냐면요, 그가 정복한 마을의 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만 툭 점령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완전히 싹 다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이 58과 1400, 이 두 숫자가 당시 고구려의 정복 활동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팽창이 단 한 명의 왕이 해낸 건 아니었어요. 이건 마치 3대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인 고구경 왕이 팽창을 위한 발판을 딱 마련해주고 그 아들인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최대로 쫙 넓히고 그리고 손자인 장수왕이 그 넓어진 영토를 안정시키면서 나라의 내실을 다지는 완벽한 3단 콤보였던 거죠. 자, 이렇게 3대에 걸친 노력의 결실, 이제 그 결과를 볼 시간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정복의 끝에서
고구려가 도달했던 그 영광의 정점 한번 보시죠. 마침내 고구려는 거대한 제국으로 우뚝 섭니다. 그 영토를 한번 보세요. 한반도 북부는 이제 기본이고요. 저 광활한 만주벌판, 그리고 요동반도, 심지어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 일부까지 이 모든 곳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지배자였던 겁니다. 당시 한반도의 힘의 균형은요, 거의 고구려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5세기의 고구려의 군사력은 라이벌이었던 백제나 신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바로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고구려가 주도할 수 있었던 거고, 가끔은 저 거대한 중국 왕조와도 한번 맞붙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런데 고구려를 그냥 싸움 잘하는 나라로만 기억하면 좀 섭섭하죠? 고구려는 사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것으로 녹여낸 아주 멋진 문화를 꽃피운 나라였습니다. 그 힘찬 기상이 느껴지는 고분벽화들을 보세요. 또 주변 나라에까지 영향을 줬던 건축 기술, 이런 걸 보면 고구려는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문화 중심지, 문화 허브 역할도 톡톡히 했던 겁니다. 물론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대 왕국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유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남긴 유산, 크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고구려가 활동했던 그 넓은 영토가 이후 우리 민족의 북방 경계에 대한 어떤 기준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둘째는 고려 같은 후대 왕조들이 우리가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내세우면서 국가의 정통성을 찾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외부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그 강인함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겠죠. 고구려의 장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만히 건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작과 끝을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우리 발밑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잊혀진 역사들이 숨쉬고 있는 건 아닐까요?